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희망은 아름답다 시 해석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내일 시 낭송을 하는데 해석까지 해야 된다니까 시 낭송을 하고 해석을 하시나 보네요. 자, 뭐 때문에 찍냐면요. 이 시 낭송을 이 해석과 관련돼서 어떻게 낭송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녹화합니다. 자, 보시면 희망은 아름답다 정호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녹화를 하실 때 희망은 아름답다 이렇게 제목을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 둘 정도 띄고 정호승 하고 하나 둘 띄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박자가. 그러니까 제목을 말하고요. 희망은 아름답다 하나 둘 정호승 하나 둘 창은 별이 빛날 때만 창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낭송을 할 때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막 감정을 넣지 마시고 담백하게 정확하게 읽으면 정확하게 읽고 띄어서 읽으면 충분히 감정이 그 단어 안에 담겨 있으니까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실 때 전체 구조상에서 이렇게 아름답다 다니까 이 정도를 한꺼번에 읽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읽고 1.5박자 자, 그다음에 여기는 2박자를 쉬었죠. 이렇게 2박자를 쉬었는데 여기 1.5박자를 쉰다면 여기서는 1박자 정도를 쉬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다로 끝났으니까 1.5박자를 쉬시고 그 다음에 나그네요 읽고 죽음의 산길을 타던 나그네요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도 1.5박자를 쉬셔야 되고요. 바다가 있을만 산은 아름답고 별이 빛날만 창은 아름답다 이렇게 읽었을 때 이게 1.5편 희망은 외로움 속에 한술내자 창은 들이꽃 바람 부는 대로 피었다 사라지는 한술내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부분 읽을 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1.5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 뭐 0.8박자 하고 쉬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일단 창은 별이 빛날 때만 창이다. 그러면 희망은 아름답다는 거죠. 희망을 품는 거, 희망 자체를 평가를 했는데 창은 여기 창이 있어요. 창이 있는데 이 창으로 바라볼 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창밖에 별이라는 희망, 밖을 내다보는 데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별은 그러면 별이 빛난다. 희망이다. 빛날 때 창이다. 그럴 때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창의 기능을 얘기한 거죠. 창에서 희망. 창문을 통해서 아파트 안에서 밖을 볼 때 이 창문을 통해서 별이 있을 때, 별이 빛났을 때, 희망이 있을 때만 창의 기능을 더 강조하고 부각시켜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창밖을 보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 자체를 정의할 때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만 희망이고 희망이 떨어져 있으면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가능할 때 이것들을 바라고 바랄망인데 가능하고 가질 때 희망을 품을 때 그러면 이게 나라면 내 목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라면 여기에 이 창 안에 별이 있을 때 별을 가질 때 별이 빛날 때, 별을 가질 때, 창문 안에 병이 들어올 때, 희망을 가질 때, 빛날 때, 가질 때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창은 길이 보이고, 바람이 불 때만 길이 보이고, 그죠? 희망의 길이 보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바람이 불 때나, 이렇게, 여기 아파트 아니라면, 이게 폐쇄된 사회인데, 이 바깥에는 바람이 불고, 어디든지 이동하고, 희망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아름답다는 겁니다. 희망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때만 아름다워. 그러니까 가질 때를 반대로 하면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코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을 때 아름답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창은 별이 빛날 때만 창이고 그 다음에 희망은 그럼 여기도 한 박자거든요. 보통 그 대꾸입니다. 여기 요 두 줄이 붙이고 요 두 줄도 대꾸입니다. 그러니까 창은 별이 빛날 때만 창이다. 희망은 희망을 가질 때만 희망이다.
창은 길이 보이고 바람이 불 때만 아름답다. 희망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때만 아름답다. 이렇게 돼서 요 두 개랑 요 두 줄이 대꾸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1.5박자 요만큼 끝나고 1.5박자를 씌어도 무방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두 줄 읽고 1.5박자, 두 줄 읽고 1.5박자, 두 줄 읽고 1.5박자, 세 줄 읽고 이 두 줄 읽고 1.5박자 하고 요걸 읽고 1.5박자 하고 나그네요 부른 것처럼 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1.5박자를 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박자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두 줄 하고 여기도 또 1.5박자를 쉬고 나머지 이렇게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나그네와 여기에 있는 순례자는 연결되는 고리처럼 보이네요. 자, 어쨌든 나그네요 이렇게 부르고 여기에서 한 박자 반 정도를 쉬고 그래도 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 창을 열고 별을 노래하는 슬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창문을 보고 희망을 얘기했는데 그죠? 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 창을 열었기 때문에 별을 노래할 수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슬픈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요. 그래도 이렇게 희망을 품는 창이야 희망인데 그래도 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 별을 희망을 노래하는 슬픈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고통은 고통스럽죠. 그러면 인내를 해야죠. 그걸 나토라고 표현했죠. 고통스러우니까 인내를 하고 또 인내를 했는데도 희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않는데 나그네요. 이렇게 또 했네요. 그러면 이 나그네요하고 이 나그네요는 짝을 지어지니까 나그네요. 그래도 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 창을 열고 별을 노래하는 슬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그답 요거를 한 박자로 하고 여기서 나그네요. 그날 밤 총소리에 쫓기며 길을 잃고 죽음의 산길을 타던 나그네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요거에서 이어질 수 있는데 느낌상으로는 이어지지만 어쨌든 고통은 인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인내를 했는데도 희망이 생기지 않죠. 그 나그네, 이 나그네네요. 이 나그네. 그날 밤 총소리, 그날 밤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총소리에 쫓기며 길을 잃고 죽음의 산길을 타던 나그네가 있다고 쳐봐요. 급박하게 쫓기죠. 바다가 있어야만 산은 아름답고 이렇게 대꾸가 되는 거죠. 바다. 별이 있어야만 창은 아름답다. 그러면 창 안에는 희망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창과 희망처럼 바다와 산의 경제네요. 그러면 별이 있어야 창은 아름답고 창에는 별이 있어야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바다가 있으면 산이 있고 산이 있으면 바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짝지어진 것은 희망은 외로움 속에서 희망이 있다는 거죠. 짝지어져서.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들판의 꽃, 창을 통해서 보이는 창은 들판의 꽃, 바람 부는 대로 피었다 사라지는, 그럼 들판의 꽃, 창은 들의 꽃, 바람 부는 대로 피었다 사라지는 게 꽃이겠죠. 그게 순례자겠죠. 순례자. 그 순례자가 나그네겠죠. 그게 순례자겠죠. 희망은 외로움 속의 한 순례자. 그러면 이렇게 안에 외로움 속에 깜깜한, 그죠? 어두운 절망과 어둠 속에서 별이 있는 것처럼 이 별이 순례자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순례자는 이게 들판이라면 꽃일 수 있죠. 그러니까 순례자가 꽃이고 그 다음에 순례자는 꽃이고 그 다음에 별이고 그죠? 이것은 죽음의 산길을 타던 쫓기고 길을 잃었던 나그네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자, 다시 한번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자, 창이란 것이 있는데 이 창문이란 것은 여기에 별이 반짝이는 별이 있어야만이 의미가 창이라는 것이고,
희망,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요만큼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희망이라면, 요 별에 대해서 가지다, 관계를 맺다. 그랬을 때, 이거는 나한테 이 창문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창은 길이 보이고, 그러니까 창문 밖을 보면 길이 보이고, 바람이 불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바람은 뭐죠? 바람 부는 대로 피었다, 피는 꽃을 피었다, 부는 대로 피었다, 사라지게 하는, 바람 부는 대로, 어떤 세상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움직이고, 이동하고,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희망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때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 나그네를 불렀습니다. 나그네요. 그죠? 그 나그네요. 그래도 이렇게 절망과 어둠 속에 있지만, 그러면 요게 아파트가 절망과 어둠 속에 있지만, 창을 열고 별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을 노래하는. 그 사람이 화자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이 슬픈 사람은 화자라고 칩시다. 그런데 고통스러워서 참았거든요. 근데 이 참았는데 희망을 낳지 않고 이 나그네처럼 그날 밤 총소리에 쫓기며 길을 잃은 것처럼 죽음의 산길을 타고 있던 나그네처럼, 그죠? 나그네요. 그런 나그네라면 나그네처럼 바다가 있으면 산이 아름답고 산이 있으면 아름다운 것처럼 별이 있어야 창은 아름답고 창은 별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죠? 희망은 어떤 이 외로움 속의 한 순례자인 창은 들의 꽃을, 순례자가 꽃이고 희망을 바라보는 창이고, 그 바람 부는 대로 피었다 사라지는 한 순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이 나그네요. 한 순례자. 그러면 이 나그네가 한 순례자일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자, 이 연결을 자연스럽게 시키려고 한두 번 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시면. 자, 여기까지는 되죠. 그러면, 나그네요. 그래도 절망과 어둠 속에서, 이렇게 절망과 어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창문이 있다고 치면, 여기는 별이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여요. 그러면 나는 슬픈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인내하면, 창을 열고 별을 노래하는 거죠. 이렇게 노래하는데,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희망을 낳지 않아요. 참았지만, 고통이었지만, 인내하고, 이걸 바라보지만, 희망은 낳지 않았어요. 그런데 낳지 않는데, 희망을 낳지 않았는데, 나그네요. 그날 밤 총소리에 쫓기며 길을 잃고 죽음의 산길을 타던 나그네가 있다면, 그 나그네가 이 나그네죠. 바다가 있어야만 산은 아름답고, 별이 빛나야만 창은 아름다운 것처럼, 이게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창을 통해 보는 별이 있는 것이고, 이게 외로움 속의 한 순례자. 여기 박으면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에 별이 여기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진 창문에 요 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별이 보이죠. 그러면 이게 들판일 수도 있고 이게 풀일 수도 있고 들이 꽃일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의 순례자, 나그네, 별, 창은 들의 꽃, 바람 불어 피었다 사라진 순례자가, 희망은 외로움 속의 한 순례자. 요게 이 별을 쫓기는 외로움 속의 한 순례자, 창은 들이꽃, 바람 부는 대로 피었다 사라지는 한 순례자. 자, 요게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되는데, 시점이 어둠 속에서 이거를 봐요. 외로움 속의 한 순례자, 나그네요. 아름답고 아름답다. 희망은 외로움 속의 한 순례자다. 희망은 외로움 속에서의 순례자다. 그러면 이 별은 외로움 속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순례자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오는 들판의 꽃이다. 바람보다 피어있는 한 순례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 순례자처럼 자유로움 속에서 언젠가는 피었다 사라지더라도, 순례자처럼 사라지더라도 이렇게 길을 보면서 바람 불 때 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비록 이렇게 방을 나가서
총소리에 쫓기고 길을 잃고 죽음의 산길을 타더라도, 그죠? 그래서 순례자가 되더라도, 그죠? 창밖에 피었다 지는 꽃처럼, 외로움 속의 순례자처럼, 그 나그네처럼, 별을 보고, 노래한다. 슬픈 사람이 있죠. 노래하는 슬픈 사람. 그러면 요 내용 자체, 이 나그네에 대한 요 내용 자체가 순례자이기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네요. 슬픈 내용이고. 자, 이런 식으로, 노래를, 이해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끊어 있는 것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은 아름답다. 정호승. 창은 별이 빛날 때만 창이다. 살짝 끝났죠. 희망은 희망을 가질 때만 희망이다. 창은 길이 보이고 바람이 불 때만 아름답다. 이걸 끊었죠. 희망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때만 아름답다. 살짝 끊어졌죠. 이렇게. 나그네여, 그래도 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 창을 열고 별을 노래하는 슬픈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고,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희망을 낳지 않는데, 나그네여, 그날 밤 총소리에 쫓기며 길을 잃고 죽음의 산길을 타던 나그네여, 바다가 있어야만 산은 아름답고 별이 빛나야만 창은 아름답다. 희망은 외로움 속의 한 순례자, 창은 들의 꽃. 바람 부는 대로 피었다 사라지는 한 순례자. 지금 제가 읽는 것이 시 낭송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설플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아마추어들이 읽을 때 정확하게 읽고 어느 부분에서 끊어서 읽어서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읽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정호승의 희망은 아름답다.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나름 본인이 생각하는 머릿속의 이미지들을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산 Q&A 연구방 동아쌤입니다.